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미국 시간으로 3시 정도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3시가 넘으면서 1% 넘게 이렇게 오르던 증시가 갑자기 곤두박질 쳤죠. 뭐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그렇고 S&P 500 지수 모두 역시 이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2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에 이렇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어저께 시장을 끌어올린 조기 퇴원으로 시장을 끌어올린 트럼프의 이 입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본인의 트윗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민주당이 민주당 표밭에다가 지원금을 쏟아부으려고 한다면서 선거 이후로 추가 부양책 협상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트럼프의 이 트윗을 보면 지금 거의 뭐 선거로 도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고 어제는 하루에만 18개의 트윗을 올리면서 자신에게 투표해라 이런 어떤 그 엄청난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겨서 대규모 부양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공화당이 그 주장하는 부양책의 규모는 1조 6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1조 6천억 정도 규모이고 대규모 부양책이라고 얘기하는 이 규모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양책 규모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조 5천억 정도입니다. 이 2조 5천억도 사실은 3조 5천억에서 1조 정도 깎아서 공화당과 협의하기 위해서 올린 그 수정안인데 사실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서로 이것을 가지고 협의가 잘 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그 주가가 미국 주가가 오른 거였죠. 그런데 어저께 트럼프의 한 방으로 시장이 부러져 버린 겁니다. 최근 상승률을 보았을 때 트럼프가 당장 번복을 하지 않는 이상 상승분의 반납은 당연할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재정이 긴급하게 투여되어야 할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떨어졌는데 가장 크게 빠진 종목은 그 보잉입니다. 보잉은 6.84%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또한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던가 델타 항공 모두 2에서 4%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장을 보면 좀 특이하게도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종목들은 사실 그저께 트럼프의 조기 퇴원에 의해서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추가 부양책이 선거 이후, 그러니까 선거 이후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달 이후가 되거든요. 한 달 이후로 그리고 또 이게 또 한 달 이후가 될지 뭐 트럼프가 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굉장한 리스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공포지수도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한 건데요. 여기에 그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하나 더 리스크가 사실은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아마존, 애플,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기업들이 독점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를 내면서 이들을 독점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반독점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 뭐 모두 다 이 반독점 법안에 찬성을 한 건 아니고요. 공화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찬성을 했고 다수의 그 공화당 의원들은 아직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바로 어떤 결정이 나지는 않을 거지만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숙제가 될 겁니다. 미국 시장이 이러한 악재의 등장으로 해서 달러 지수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최근 한 3일 동안 급격하게 오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시장은 개장이 되어 있지만 지금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 날짜로 8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제 휴장일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휴장일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과 아시아 시장들은 모두 간밤 그 미국의 시장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투자 태도가 유효해 보이는데, 뭐 지금까지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뭐 일희일비하지 하지 않으시고 보수적 투자 태도를 지금까지 가져오셨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최근 그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의 어떤 그 재정 정책의 어떤 합의의 연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항공업계의 탑픽,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에어카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들인 LCC들과는 차별화를 가질 수 있고, 또한 현재 주가 수준을 보았을 때 향후 뭐 바이러스가 조금 바이러스 상황이 조금 개선된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눌려 있는 분야가 이 여행 분야이기 때문에 하락시 매도보다는 관망 내지는 하락시 뭐 아주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급락했을 때 당시에 분할 매수가 조금 더 나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올해 3월 달에는 저는 항공주를 내다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항공주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상태에서는 최근에 뭐 한 보름 정도 내에 항공주에 관련해서 그래도 항공주를 해야 한다면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에어카고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항공 섹터 중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국한된 비유입니다. 이건 전부터 말씀드린 LCC 종목들은 여전히 잘 모르시는 초보 투자자들, 어디가 합병한다더라, 인수한다더라, 이런 뉴스를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여태껏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보셨을 것과 같이,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확인하신 바와 같이 손바닥을 뒤집는 듯한 어떤 결정을 트윗에 올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이 트윗을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투자 포지션을 너무 빨리 변경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제가 그랬죠. 생선이 이렇게 있으면 생선의 꼬리와 머리는 시장에 주고 우리는 이 맛있는 몸통만 먹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투자를 가장 못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주식 샀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주식 팔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가장 못하시는 분들이고요. 또한 그러면서 가끔 맞추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장은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거 지향적인 맞았지, 뭐 내 말이 맞았지, 옛날에 그랬어야 될 걸, 이런 생각들보다는 미래 시장을 보시고 잘 관찰하시고 대응하시는 투자자가 훨씬 더 현명한 투자자를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방법은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시장을 관찰하는 겁니다. 오늘 어려운 시장이 예상되지만 나에게만 오는 어려운 시장이 아니고요,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회도 함께 온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 시황 마음에 드시고 도움 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꼭 종모양 알람 설정을 해 두셔야 여러분들에게 띠링띠링 하고 주식공무원이 컨텐츠를 올리면 알람이 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